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또 한국 같은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면목 3회 1, 3회 2 주민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은 구역 통합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전체 동의율은 약 한 67% 정도를 달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동의서를 듣다 보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우리 통합이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한다의 기획과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 차봉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면목 3차 모아타운이 작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모아타운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최초의 계획이 수립되고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면목 3차는 총 5개의 모아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저희 3-1, 3-2, 3-3, 3-4, 3-5, 6, 7, 8 총 8개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이었죠. 이런 구역들이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총 5개의 구역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그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5개 구역, 이 중에서 우리 위쪽에 있는 5구역, 6구역, 이게 이제 통합이 되어서 구역이 바뀌게 되는데, 이 구역은 구역의 일부를 좀 존치하거나 빼는 절차들로 인해서 좀 사업이 상당 부분 더디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4개의 구역은 지금 거의 동일한 사업 속도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통합 약 2,300세대의 대단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3-1, 2의 통합을 위한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하는 사업은 여러분 잘 아시죠? 모아주택, 즉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아주택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대단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모아타운이죠. 모아주택 사업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뭐니 해도 사업의 속도입니다. 서울에서 평균적으로 재개발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이 18.5년, 거의 19년입니다. 20년이 되어도 안 되는 곳들도 있죠. 이런 재개발의 더딘 사업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하는 특례법이 생겼고 이때 바로 저희와 같은 사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작게는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총 4가지의 사업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4가지의 사업 방식으로 타운화가 되는 게 바로 이 모아타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초기에 가장 많이 시간을 잡아먹는 단계들을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발표로는 6년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놓고 보니까 실제로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에 걸리는 시간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어요. 집을 짓는데 예전에 비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이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주 52시간이라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묶어버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뭐 잘못되면 회사 사주까지도 처벌을 받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을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늘어났다. 그래서 7년 정도가 걸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 즉 모아주택 구역이 현재 서울에서만 약 한 266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아타운은 현재까지
공모 방식으로 102곳, 그리고 주민 제한 방식까지 포함해서 총 122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서울시는 이 122곳의 모아타운 중에서 진짜 모아타운처럼 개발될 수 있는 곳은 불과 30%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면목 3자는 모아타운다운 모아타운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모아타운이 되면 저희가 애초에 받았던 혜택, 특례법에서 주었던 혜택보다도 한 7가지 정도의 혜택을 더 부여합니다. 다른 걸 보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3가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보실 거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드디어 나홀로 아파트 정도 되는 작은 규모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땅을 2만 평방미터까지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저희 3-1과 3-2가 통합된 하나의 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줍니다. 일조권이라든지 도로사선 제한이라든지 인동 간격이라든지 즉 우리 땅을 고밀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건축 계획의 완화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죠.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종상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종 일반 주거지역, 그중에서 7층 이하의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런 땅을 우리 관리계획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통합개발을 하게 되면 3종 일반 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해주고 그와 더불어서 용적률도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딱 알아들을 수 있게끔 혜택을 좀 줄여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땅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우리 땅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이 대폭 늘어남을 알립니다. 즉 용적률이 약 한 50% 정도가 상한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50%면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기에 우리 땅이 18,8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두 개를 합치면 그러면 약 한 6,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50%라고 하면 무려 3,000평을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 이 3,000평이면 우리가 통상 30평짜리 아파트 100개를 더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땅을 고밀 개발하고 여러분들 소주머니에는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용적률이라고 사업성이 인정되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대규모로 개발을 하면 추가적으로 이득이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면목 3차는 시공사가 어딘지 다 아시죠? 예, 코오롱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코오롱 글로벌에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개발했을 때와 공동으로 개발했을 때의 공사비를 각각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시공사로 선정이 될 당시 저희가 단독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약 한 750만 원 정당. 요즘 750만 원도 그렇게 사실 비싸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할 정도긴 합니다. 아파트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가 통합 개발을 할 때는 코오롱 글로벌은 약 630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려 120만 원. 이 120만 원을 우리 개발하는 면적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217억 정도가 우리 주민들한테 추가적으로 이익입니다. 우리 3-1과 2만을 결정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당 120만 원 곱하기 약 한 22,000평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런 금액이 우리한테 추가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공동 개발을 해야만이 용적률 50%를 더 받아서 30평짜리 아파트 약 100세대를 더 지을 수 있고 높이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공사비에서도 무려 평당 120만 원의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관리 계획대로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아타운의 사업 속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은 앞에 영상본에서 보셨던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1호인 번동사업지입니다. 번동사업지는 22년 1월 13일 날 오세훈 시장이 모아타운을 발표할 때 최초의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물론 이 사업지는 이미 그 당시에도 5개의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이 빨리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요소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었냐고 하면 2022년 1월 13일 날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고 그 해 7월에 관리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 처분이 끝난 현장입니다. 불과 모아타운으로 결정되고 1년 7개월 만에 이 허가가 완벽하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착공은 좀 늦어졌어요. 착공이 약 한 1년 7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아타운 사업에서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뭐였냐고 하면 세입자 보상 대책을 우리 주민들이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우리 주민들이 호주머니에서 꺼낸 돈으로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업은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구역만 개발을 하면 세입자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큰 문제가 없었는데 타운화가 되니까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소위 말하는 전철련 등을 위시한 불순한 무리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법에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들께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법적으로 세입자 대책을 수립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당신들이 세입자 대책을 수립해 주면 그에 걸맞는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자, 그에 걸맞는 제안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당신들이 예를 들어 세입자 보상을 하는데 10억을 썼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10억을 더 벌 수 있게끔 임대아파트 숫자를 우리가 줄여줄게요 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만들 때까지가 약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었어요. 그래서 2024년 12월에 드디어 착공식을 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일은 2028년 상반기로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보시다시피 2022년 1월 13일 날 이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인 허가가 시작된 게 2022년 7월부터가 심의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6년 반, 7년 만에 새로운 아파트 1250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또는 재건축을 하면서 또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7년 만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이 모아타운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왼쪽에 상단에 있는 게 바로 면목시범지구입니다. 우리 인근에 있죠. 이 면목시범지구는 또 다른 의미의 선도사업지입니다. 번동의 경우에는 이미 계획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었던 현장을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면목시범구역은 앞으로 모아타운은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하는 교과서로 만들어진 구역입니다.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총 7개의 사업지였던 것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4개의 사업구역으로 재편이 되고 지금 현재 개발계획 세대수가 약 1920세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합원 분양이 다 마쳐지고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조금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15 대책이라고 하는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주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대책을 수립하느라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자, 저희 회사는 이렇게 바로 우리 면목, 중랑 일대에다가 앞에서 보시는 면목 시범구역 그리고 저희 인근에 있는 면목역 6차 또 저희 지역인 3차 그리고 면목역 2차 면목 본동, 상봉동, 중화 2차, 중화 3차 또 용마산 등의 모아타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회사가 하고 있는 곳이고요. 더불어서 면목 2-5가 요번에 모아주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아타운으로. 또 하나 저희가 상공 3차도 상공역 위쪽으로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현재 중랑에서 면목과 중앙, 상공 등에 개발하고 있는 현장들은 총 10여 개소 19,000에서 2만 세대 정도를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랑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개발에서 워낙 낙후되어 있고 소외가 되었다는 지역이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신도시라고 하는 기준이 한 3만 호 정도 됩니다. 우리 면목 1원에만 신도시 하나가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재산가치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통합시행을 왜 해야 되는지는 제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근거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이 도표는 우리 면목 3차 지역의 관리 계획을 표로 가져온 겁니다. 우리 구역은 예전에 전체 8개 구역에서 이 관리 계획을 통해서 총 5개 구역으로 재편을 하고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안 따라도 됩니다. 안 따라도 되지만은 우리 모아타운 계획은 제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안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따르면 모아타운으로서 가진 혜택들을 고스란히 몰수당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관리계획, 자 이렇게 3-1과 3-2를 통합 개발하시고 도로는 이렇게 만드시고 공원은 이쪽으로 옮기세요라는 계획들을 받들지 않으면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각각의 가로주택 준비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맨 밑에 보시다시피 관리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요. 우리는 따로 시행할 테니까 계획을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계획을 우리 주민들의 돈으로 우리 주민들의 시간을 들여서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업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용도지역 상향. 즉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청수도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우리 지역에서는 아무리 올려도 평균 12층, 최고 15층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현재의 서울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더라도 그렇게 층수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심의를 통하게 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최고 높이는 20층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파트 동간 사이는 가까워지고 아파트를 빼곡하게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은 결국 추후에 가치의 하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차 인근에 뭐가 있죠? 3차 인근에 우리 중랑에서 대장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시죠? 아이파크입니다. 아이파크가 몇 층이죠? 옆에는 무려 30몇 층 올라가 있는데 뭐 18층, 15층짜리 아파트 지으시면 이게 새 아파트라서 대장 아파트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 계획을 준수해서 고밀도, 고층으로 고효율적인 개발을 시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통합시행과 분리시행에 대해서 저희가 도표를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분리시행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의 상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합시행을 해야만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주겠다고 하는 대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청수도 마찬가지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적률도 현재대로 계획을 하게 되면 최대치로 가야 250%.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면 최대치는 당연히 300%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주변에 우리가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 뭐 개방형 커뮤니티 같은 걸 설치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면목 시범구역은 평균 용적률이 306%입니다.
그 6%를 더 받아낸 거는 뭐냐고 하면 어차피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지어질 시설물들 중에서 일부를 중견의 주민들께 개방을 하고 그 개방되는 면적만큼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더 받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저희도 최대치는 당연히 30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뭐 특별 건축구역이라든지 높이 기준 완화, 이거는 실제로 우리 아파트를 쾌적하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이 돼야만이 높이를 완화받거나 또 옆에 구역과 저희가 건축협정을 통해서 하나의 단지처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되는데 그게 묶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통합개발과 단독개발은 장단점이 너무나도 확연합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분이 좀 쉽사리 들어보지는 못하셨겠지만 여러분들 손으로 뽑아주신 공동시행사입니다. 단순히 행정 업무만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체가 아니죠.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주민들의 사업 이익을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그냥 정비사업처럼 뭐 구청에서 필요한 수리 만들어주고 우리 조합에서 필요한 수리 만들어주고 행정일을 뒷받침하는 그런 일로만 가지고는 저희가 여러분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혜택이 얼만큼 돌아옵니다라는 것을 당연히 분석하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서 너무나도 이상한 소문들, 근거 없는 소문들, 패배한 소문들이 돌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상세하게 표를 좀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동의서를 내실 때 예전에 조합 설립할 때 동의서를 내실 때 대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라고 하거나 계획 도서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3-1구역과 3-2구역이 각각 개발했을 때 건설 계획 세대수가 도합 아마도 340여 세대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389세대네요. 약 390세대 정도를 저희가 개발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개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147가구가 늘어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통합개발을 하면 용적률을 50%를 최소 더 받을 수 있다. 더 받으면 30평짜리 아파트 100세대를 제가 더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기존에 계획했던 용적률은 224%. 요번에 새로 받는 용적률은 300%입니다. 무려 70% 이상이 늘어났죠. 이러면서 건설할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무려 147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자, 147세대가 전부 우리 거면 참 좋긴 하겠습니다. 근데 국가는 147세대가 늘어나면 그에 걸맞는 우리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임대아파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147세대가 늘어났을 경우에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주민께 얼마나 이득이 가는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 정도 이익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정말 선뜻 이해하시기 어려운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 147세대가 늘어나는 것을 수입과 지출로 환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께 추가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약 300억. 우리 전체 주민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60명. 가구당 1억 1,5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인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발생되는 비용들 다 제하고도 이 정도의 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 300억이라는 이익을 과감하게 걷어차버리고 그냥 우리 동네 따로따로 나홀로 아파트 개발을 해야 될까요?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는 가장 큰 재산, 내 집을 걸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뭐 우리 조합원님들 중에서는 이 집 외에 더 큰 집이 또 딴 데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께서는 아마도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이실 겁니다. 이런 집을 걸고 하는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더 발생될 수도 있는 일을 내가 거부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추가적으로 147세대를 더 지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통합으로 일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우리 3-1과 3-2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편이 3-1, 오른편이 3-2죠. 가운데 이빨 빠져 있는 것은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저희가 이격을 해서 이설을 해서 설치하게 되는 거고 3-1 쪽에서 위쪽에 빠져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이번에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구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당연히 우리 구역만으로 약 55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총 2,300세대가 되는 아이파크를 넘어서는 그런 대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동네의 계략적인 배치 계획입니다. 아직 상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인근에 있는 구역, 우리 3- 예전에 3과 4를 통합한 구역은 지금 통합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께 설문조사를 통해서 몇 평짜리를 원하시는지를 다 조사해서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는 통합을 이루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지를 못했지만은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3차를 봤을 때 우리 단지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고 높이는 약 33층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타워는 단지의 중앙부에 저희가 2동을 배치하고요. 단지 외곽으로 왼쪽으로 인근 지역을 마주보는 측은 약간의 저층 아파트 그리고 나머지는 중층 아파트를 배치하게 됩니다. 총 동수는 저희가 5개 동으로 보고 있고요. 이 5개 동을 통해서 55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맨 위쪽에 있는 게 앞서 설명드렸던 지금까지 작업을 좀 못하고 있는 3-5구역입니다. 그 밑으로 우리 3-1과 2의 통합된 구역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가 3-3과 4의 통합된 구역 그리고 그 밑에 구역은 3-7과 3-8구역입니다. 3-7과 3-8구역은 이미 10,000평방미터를 넘어가는 규모로 저희가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았고 그 절차가 모두 완료가 되어서 3-7의 경우에는 이미 시공사를 뽑고 통합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체 지역을 보면 총 5개 구역인데 5차가 가장 늦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3-3과 3-8인가요? 3-8은 이미 시공사 절차를 모두 마치고 통합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1과 2가 통합돼서 시작이 될 것이고 3-7은 현재 약간의 변경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예상키로는 통합 심의를 마치는 시점까지는 전체 4개 구역은 거의 비슷한 속도를 가지고 될 거고 다만 3-5는 어차피 대로변 쪽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1년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3차 구역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고 대단지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구역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3-7 위에 있는 상가 시장이죠. 그 시장만 저희가 구역에서 빠지고 위에 3-5구역에 일부 있는 오피스텔 또 운수시설 등만 일부 구역에서 존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또 하나 3-7구역은 맨 코너에 있는 지금 이디야 커피숍인가요? 3-8에 이디야 커피숍인가요? 그 건물은 존치를 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해서 총 2,300세대가 되는 단지가 통합을 통해서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서 거의 동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조감도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단지 외곽으로는 면목 시범구역과 마찬가지로 중저층의 아파트들이 배치가 되고 단지의 중앙부 도로변 쪽으로는 초고층의 아파트들이 배치가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층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인근 지역과 이 경계점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지의 높이를 조금 낮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계획에 맞추어서 제 면목 3차도 전체적인 개발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단지 중앙부에는 초고층의 타워,
그리고 단지 외곽으로는 중층, 저층 아파트가 배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통합 시행을 그럼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서울시는 우리 구역처럼 2개 이상의 조합이 설립된 구역을 통합할 때의 절차를 저희에게 공모드로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조합이 설립된 곳을 관리계획에 따라서 통합 설치를 할 때는 하나의 존속구역과 하나의 해산구역으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존속구역의 변경을 통해서 그 구역의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3-1구역을 해산하고 3-1을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금 통합 시행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3-2에서 기존에 동의서를 혹시 안 쓰셨던 분들 중에서 관리계획이 발표되고 300%로 계획이 되고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니 나도 동의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기존에 3-1에 계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일정 수준의 동의율이 도달하게 되면 현재 저희 직원들 간의 다툼이 좀 있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우리 모아주택 사업에서 동의율이 75%로 5%가 낮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변경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80%의 동의를 그대로 득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악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와 서울시에 질의해시를 해둔 상태입니다. 아마도 75%가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67% 정도니까 불과 몇 퍼센트의 동의만 있으면 우리는 조합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가장 크게 염두에 뒀던 것은 특정히 살아나는 조합에서 어떤 기득권, 헤게모니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이 통합이 되면 존속조합이든 해산조합이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리 집행부를 새로이 구성하고 하나의 조합으로 거듭나자라고 약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동의율이 달성이 되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통합구역의 임대위원, 임원들을 선출하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종회를 통해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때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가 앞으로는 우리 조합사업의 통합사업의 집행부로서 일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해산총회와 창립총회를 동시에 같은 날 하게 됩니다. 즉 3-1의 해산총회를 먼저 하고 그 바로 뒤이어서 전체 통합총회를 거쳐서 우리 조합이 새롭게 거듭나게 될 거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집행부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꼽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저희가 다른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해오신 대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저희는 빨리 그 절차를 마쳐야만이 실제로 통합심의의 순수에 다른 지역에 수떨이지 않게끔 일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1, 2, 3, 4, 5가 동시에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5는 워낙에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1, 2, 3, 4라도 동시에 저희는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통합심의 절차에 가서는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실제로 이주 철거도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또 아파트 공사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질문과 답변은 제가 할까요? 아니면 여기 있다가? 하셔도 됩니다. 그러실래요? 자, 이거는 저희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특히나 3-1 주민들께서 많이 물어오셨던 질문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명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께서 지금까지 하신 거짓말들을 처리하셔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3차 면목 3차 현장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는 유승환 팀장이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다종합건설의 유승환 팀장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 2025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을 받는 것까지에 대해서 지금 현 구역 상황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자주적으로 질문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읽어보면 통합 시행은 반드시 조합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리계획 시상은 앞으로 총 5개 구역의 조합으로 운영되고 저희 조합은 2개 구역의 조합이 있지만 1개 구역의 조합으로 통합해서 조합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산하는 조합은 손해가 없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산으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존속하든 조합이든 해산을 하는 조합이든 통합 시행에 따라 통합총회와 해산총회를 한날 한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해산 신청과 조합 설립 변경 임무가 신청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산으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만 이제 통합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합원은 피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저희 A-1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3회 1구역과 3회 2구역 통합에는 2개의 조합이 현재는 조합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개의 조합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1개의 조합마다 조합 운영비는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지속적으로 2개의 조합의 조합 운영비가 현재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통합된 조합은 1개 조합으로 조합 운영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이 되면은 당연히 조합 운영비도 1개의 조합으로 나겠죠.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통합만이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임원은 새로 선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어요. 아까 절차로 보셨다시피 조합 설립 변경인가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거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시작 후 새로운 임원, 조합장, 감사,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후보자 모집 공모를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통합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투표로 임원이 새로 선출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5번째. 왜 존속하는 조합에 왜 3회 2구역으로 됐는지, 그 과정에서 협의는 없었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도부터 2025년도 1월 23일, 그러니까 관리계획 수립이 고시 전까지 어떤 내용의 어떤 협의를 거쳤냐면요. 자, 통합 시행의 절차, 어떻게 해산을 해야 되고, 어떻게 조합을 존속을 해야 되고, 어떻게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되는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임원분들과 협의를 좀 거쳤습니다. 자, 협의된 사항으로는요, 존속과 해산을 통해서 통합 시행에 대한 진행, 그리고 통합 시 공정하게 새로운 임원 선출까지의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느 구역이 존속을 하고 어느 구역이 해산을 해야 되는지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2025년도 아까 고시 1월 23일 고시 이후에 한 3월쯤에 양국 임원분들끼리 모여서 어디가 존속을 하고 어디가 해산을 해야 될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최초에 어디였냐면 3회 1구역이 존속을 하고 3회 2구역이 해산하는 방향으로 좀 결정을 했었어요. 여기까지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원들의 선출에 대한 공정한 선출에 대한 의미로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그 사퇴서를 제출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협의된 내용으로 사퇴서를 받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날 3회 1구역 조합장님만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양 구역 임원분들 전부 다는 다 제출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협의 사항 중에 한 분이 어겼기 때문에 차일피일 한 약 2개월 정도 계속 사업 진행이 딜레이가 됐어요. 이 협의 과정에서. 그래서 3회 1구역 임원분들이랑 이게 더 이상 늦어지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갈 수 있겠다 해서 3회 1구역에서 3회 2구역이 주도적으로 존속하는 조합으로서 사업 진행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9월에 저희가 통합을 하기 위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기 위한 그 총회를 9월 달에 열었고 이번 연도 작년 12월 달에 지금 제출하고 있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중랑구청으로부터 검인받은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항상 그거였어요. 사직서를 왜 제출을 했냐예요. 사직서를 왜 제출한 거는 최초 통합 시행에 대한 방향을 결정을 했으나 협의대 조건은 공정한 임원 선출이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존속하는 조합에서 조합이 임원의 자격 중 타 조합과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임 가능성도 있기에 향후 조합을 운영할 조합의 임원은 통합총회 할 때 투표하자는 협의 아래 공정함을 서로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신뢰 확인 용도로 사용된 겁니다. 자, 여기서 임원의 경직이 불가능하므로 공정한 선출을 위해서 효력 시기를 정해 입후보 공고 효력 시기는 입후보 공고 날로 하였고요. 그리고 임원은 사직서 제출을 하더라도 양구역의 정관상 후임이 그러니까 통합총회 때 선출되기 전까지는 직무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양구역의 임원분들이 사퇴를 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퇴를 안 하게 되면은 연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계신 임원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임원분들 말고 혹시라도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임원분들이 후보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기회를 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조합원님들을 생각을 해서 임원의 사퇴서를 시작을 한 겁니다. 신뢰 확인 용도로. 그래서 사퇴서를 제출받기 시작했고요. 자, 개인정보 이용 관련해서 문제는 없었는지 요즘 많은 문자를 받고 계시죠.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합의 정관상 주된 사무실은 현재 면목로 431, 7층 702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합 사무실은 통합으로 지금 현재 애초부터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무실은 현재 조합 운영의상 무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애초부터 통합을 전제를 해서 구역 사무실에 조합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그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이미 협의된 내용으로 해갖고 저희가 조합 설립 동의서에 대나 문자라든지 이런 걸 발송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2구역 조합에서 3회 2구역 조합장한테 통합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등 그리고 조합 설립 동의서에 관한 제출의 협조 요청에 대한 것을 3회 1구역 조합장님한테 공문을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 또 가장 또 불거지는 내용들인데 자, 3.1구역 조합장님의 공동시행자의 소송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소송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소송 시기를 말씀드리면 공정하게 임원 투표를 하는 것으로 3회1 조합장과 양 구역 임원들끼리 협의 이유입니다. 협의 이유. 이제 다만 이제 3회 조합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 사항을 좀 어기고 그 다음에 그 어긴 이후에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면서 시기가 그때 공동시행자에게 민사와 형사를 소송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원분들의 협의 없이 조합원들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조합 이름으로 민사나 형사 소송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문제는 현재 민사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는 거고 형사 소송은 중앙경찰서로부터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다만 아마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아직 뭐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아마 그거에 대한 거는 만약에 무혐의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하면은 무조건 검찰에 송치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관련해서는 어제 무혐의 처분을 검찰에서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민사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셨습니다. 부당이익 반환 소송.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변론 기일을 지금 거치고 있고요. 아마 3월이나 4월쯤에 민사 관련해서 아마 결과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합이 저희한테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신 거예요. 저희가 확답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저희 한 공동시행자 입장으로서 조합원들한테 피해 없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3회 1구역 조합직인 통장 등 조합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자, 저희 아까 말씀드린 거 형사소송 관련해서 조합 직인 등 이런 거에 대한 횡령 문제로 저희가 형사를 걸렸었어요. 그건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현재 조합 직인과 운영비 통장 이런 모든 서류들에 대한 거는 현재 조합 사무실에 없고 조합장님 개인 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비용이 지출이 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합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월별 조합장 급여는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임원분들이나 대의원분들이나 조합원들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 소송 비용이랑 또는 사적인 비용으로 지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배임과 횡령에 해당될 수 있음을 좀 알려드립니다. 자, 또한 엄연한 조합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조합에 출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 동의서 통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출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주셨어요. 현재 제출받고 있는 조합 설립 동의서는 중랑구청으로부터 검인받은 동의서입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구청에서 허락을 받고 저희가 동의서 제출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구역 통합 총회를 위해서는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요건 중 구역 전체 동의율 80%.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 인가 조건을 적용을 하면 75%가 되겠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충족을 하여야만 하며 해산되는 조합의 해산 신청 이후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통합총회는 해산총회와 같은 날 이루어지고 후보로부터 검인받지 아니한 조합 설립 동의서는 효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자주 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셨던 거기 때문에 저희 담당이 설명을 드렸고 이후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회 1과 3회 2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고 있죠. 불과 한 7% 8% 정도면 저희가 조합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해산총회와 장애총회를 동시에 다시 하게 되고 우리 조합은 명실상부하게 통합된 조합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3회 3구역은 현재 통합심의,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기도 전체적으로 3회 2구역이 가장 큰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3회 3구역이 그 구역은 구역 통합을 완료하고 이제 통합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회 5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위쪽이니까 조금 더딘 지역이라고 저희가 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 7구역 바로 우리 밑에 있는 구역이죠. 이 구역은 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이제 경미한 구역 변경을 통해서 통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회 8구역은 마찬가지로 3회 3구역 밑에 있는 구역인데요. 건축심의, 통합심의를 계획 중에 있고 구역 통합이 이건 애초부터 좀 큰 구역으로 계획이 완료되었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두 개의 구역은 현재 통합심의,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7구역은 어쨌든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소 인간구역보다는 조금 속도가 늦다라고 보여지지만은 하여튼 최대한 땡겨서 같은 속도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아타운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세 번째는 개별 사업을 시행하는 것.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당연히 이 세 번째 단계인 개별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만은 조합을 통합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착공까지는 대략 계산을 해보면 약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사기간이 저기 3년으로 적혀 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약 한 4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인허가 단계, 또 이주하는 단계, 철거하는 단계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즉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저희가 앞으로 한 30일 정도 안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연목역 3회 2구역 통합시행 조합총회를 개최하게 되죠. 이때 당연히 해산총회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저희가 올해 한 5년 5월 정도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마치고 나면 통합시민을 위한 총회를 저희가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넉넉하게 올 1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아파트 형태 또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또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모든 모아타운은 이 보정개수의 적용을 통해서 사업성을 향상시켜주는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우리 지역은 전체적으로 임대 아파트 세대수가 약 한 35세대 정도가 이 보정개수의 적용으로 줄게 될 겁니다. 이 줄게 되는 것도 그 세대수만큼 우리가 일반 분양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사업 이익이 약 110억에서 12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통합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이 내년 한 3, 4월 경에 저희가 통합심의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속도로 가면 아마도 3회 3이나 3회 8에 비해서 한 4, 5개월 많게는 한 6개월 정도가 좀 늦어지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시간은 좀 당겨서 저희가 일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즉 3회 3과 3회 8이 통합심의를 준비할 때 제2구역도 그 계획안을 같이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준비하는 시간을 줄여 나감으로 인해서 추후에 통합심의 절차의 시간을 좀 줄여볼 예정입니다. 자, 심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여러분들의 자산가치 평가, 종전 종후자산가치 평가를 하게 될 거고 이 시기를 저희가 2027년 내년 4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몇 평짜리 아파트 나 들어갈래라고 하는 분양 시작을 하게 되죠. 이게 한 6월 정도에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관리처분은 그 이후에 행정적인 일을 마치어가면서 아무리 늦어도 2028년 상반기에는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통합시민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통합된 절차를 통해서 우리 구역이 3-1과 3-2로 갈라져서 하는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구역 3-1구역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은 설명을 통해서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5층짜리 아파트 지을 것인지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또는 용적률 30%에 따른 147세대의 아파트를 더 지을 건지 말 건지는 결국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67% 이상의 주민들께서는 통합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에게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7%, 8% 이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업자가 이야기를 한다고 제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설명회를 가서 들어봤는데 우리가 개별 시행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더라. 이런 부분들 좀 더 알아보고 반대를 해도 반대를 하시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옆구리를 푹푹 찔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오해들이 있었고 그 오해는 누군가 어떤 한 분께서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설명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또는 현장의 상황이면 아까 우리 말을 했던 우리 유승환 팀장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예. 자,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3-1, 2 통합 사실 부족이니까요. 네.
센터가 좀 본층이더라고요. 네네. 거기가 보면 분홍색이 33평 네네. 정도 같은데 그거를 저희 의사를 반영해서 더 많이 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550세대라고 계획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의사를 완전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저희가 면목 시범구역에 조합원 분양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33평 형태 입주를 많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께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으세요를 여쭤볼 거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 33평짜리에서 끝낼 게 아니고 뭐 때로는 더 큰 것들 38평이 되었든 40평이 되었든 45평이 되었든 뭐 펜트하우스가 되었든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계획을 할 겁니다. 이미 3-3 구역은 펜트하우스가 일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좀 비싼 것들이 하나씩 좀 끼어 있어야 우리 단지의 가치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의사로 최종 결정이 될 겁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한달씩 그 조합원인데요. 예. 물론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통합의 예시를 통해서 분양가가 700만 원 중반대에서 630만 원 언저리로 제시가 되었었는데, 네네. 네, 그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최근 시범지구에서 DL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결국 760만 원대로 네. 확정이 돼서 네. 지금 제시하는 거는 거기도 똑같이 100만 원, 비례율이 118에서 130% 증가했지만 조합원이 실제적으로는 차감변이 한 1억 8천에서 1억 2천 정도의 갭이 생겨요. 네. 네,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공사비 문제인데 여기에서 600만 원 중하반대로 제시를 하면 저희가 다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그것엔 변경 가능성이나 저것에 대한 네. 확정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계약서에 근거해서 입찰 지침에 근거해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 당시에 보시면 계약서에 보시면 실제 착공이 일어날 때까지는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사비에 반영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표준 건설 계약에도 보면 이런 물가의 상승분은 당연히 그래도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본 계약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저희가 공사비의 상승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비의 상승은 우리가 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시기에 시공사로부터 최종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도 공사비는 상당 부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면목 시범구에서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저희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도 그만큼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가장 비근하게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근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상공터미널에 있는 포스코 더시압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3,800만원에서 4,200만원 정도의 분양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일반 분양가가 그만큼 충분히 받쳐줄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시범지역보다 좀 나은 것은 우리 면목 3차는 시범지역보다도 일반 분양의 아파트 숫자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사업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공사비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인허가를 받아서 우리 물량이 정해지면 시공사로부터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고지받고 총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뒤에 분 아까 손 드셨는데 예, 저 3-1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 원장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다 불법이라고 참가를 하지 말라고 막 문자가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그런 걸 갖다 무시하고 동의서를 내고 또 참가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위원장이 지금 월급을 얼마씩
받고 뭐 여기 회사에 대해서 뭐 얼마씩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근데 지금 위원장님의 급여는 월 290만 원이십니다. 다만 29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 400%의 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300만 원을 계산하면 한 3,500만 원에다가 1,200만 원, 약 한 4,000, 한 7, 800 정도가 되겠네요. 연봉. 그런 급여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일을 하시고 받으시면 만 원 월급 아니세요. 분명히. 지금은 상태에서 네, 지금은 예,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시고 예, 예. 그 급여를 받아가시니까 예. 상당히 좀 저희로서는 속상하죠. 저희들도 좀 3-1 구역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 네네. 지금 앞으로도 이 위원장이 지금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 우리 조합원들이 이렇게 뭐 이걸 위원장을 이렇게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총회를 하거나 그 전에 해임총회를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합장님이나 조합의 감사, 임원들도 당연히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해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현재의 연숙 조합장님이시죠. 조합장님께서는 현재 임기가 만료되신 상태입니다.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임원을 뽑으시거나 내려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분의 지위가 또 유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는 저희가 해임까지도 경우의 수에 넣어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아까 카톡으로 뭐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료는 저희한테도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 조합원들께서 우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35년째 정비사업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합원님들께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불법이다, 불법적인 모임이다, 이런 경우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저희 명예를 훼손하거나 우리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하고 저희는 감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로서도 좀 묵고하기 힘들죠.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그분께서 왜 전체가 합의되었던 부분들, 특히나 3-1과 3-2의 모든 임원들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본인 혼자만 그렇게 그 일을, 합의된 일을 안 하시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혹시라도 조합장이 뭐 더 뜻이 있으시다라고 그러면 평화하게 뭐 경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석관동에는 저희 같이 통합을 시행해야 될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한데 어느 한쪽 조합께서 우리 땅이 좀 더 비싼 땅이야, 그러니까 좀 싼 땅하고 같이 사업하기 싫어 라는 이유로 통합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통합 안 해도 돼요. 당신들 그냥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세요. 그리고 용적률은 당연히 못 올려드립니다 라고 못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사람들도 통합을 시작했고, 통합을 할 때 우리처럼 동일하게 두 조합의 조합장님들, 임원님들 다 사직서 제출하고 통합총회 시에 여러분들의 전체 조합원의 투표를 거쳐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신 조합장님께서도 진짜 페어하게 지금 현재 조합의 일에 적극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땅이 아무래도 좋아 보이고 우리 뭐 3-1과 2도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을 수는 있겠죠. 또는 장애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자리는 결국 열심히 일을 하시고 우리 조합원님의 선택을 받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저쪽. 예. 그러면 지금 기간이랑
돈을 손해를 받잖아요. 그 조합장분으로 인해서 뭔가 네네. 그러면 조합이 합쳐지거나 이런 후에 네.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사람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그게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조합의 집행부가 일을 하지 않는데 월급을 받아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배임이나 횡령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불법적인 수익에 해당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나중에 저희가 통합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저는 당연히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질문하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조합장님께서 문자가 자주 오는데요. 네네. 동의서 제출하면 토지와 땅을 아니 토지와 그 건물에 대해서 담보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걸 동의서를 해주면 이걸 갖다 다 뭐 담보해 주는 건지 담보로 저당을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아니 그럼 그분은 왜 처음에 조합장님을 하셨대요? 조합을 하시고 그때 동의서 안 내셨나요 그분이? 내셨습니다. 우리 땅은 여러분들 땅은 이걸 안전하게 지켜야 되겠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방식이 조합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조합 방식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땅을 남이 함부로 못하게끔 우리 전체 주민들께서 각각의 주주가 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땅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기는 새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등기하기 전에 그 땅의 소유권을 조합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때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의 분양권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땅은 내 소유물로 끝까지 가고 있는데 아파트 다 지을 때까지 누가 감히 그 땅에다가 뭐 어떤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겁니다. 예.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아, 제가 너무 설명을 잘했나요? 질문이 많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니까 지금 질문을 못 하는 네, 마이크 좀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동의서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동의서가 들어가야 이게 해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 해산하고 동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산은 동의서를 왜 받는 겁니까? 동의서는 우리가 3-1과 2를 통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아니 통합을 하려면은 저 구청에 그러면 동의서에 대해 저 한다고 그걸 허락을 맡은가 네, 그렇습니다. 받았던 구청에서 저희가 허락을 받아서 예. 동의서를 발급을 받았죠. 동의서를. 발급을 받은 동의서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서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네. 3-1에서 제일 먼저 그걸 이야기를 하고 다 했는데 네네. 뭐 제일 솔직하면 제일 홀대받고 제일 늦게 하는 것 같아. 3-1이요? 그렇죠. 지금 제일 먼저 했잖아요. 처음에 할 때 자, 저기 시행사에서 예, 오셔서 선생님. 예예 말씀 잠깐만 더. 네네네. 그리고 그러면 저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이게 해산이 안 되면은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의서 받으면 해산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저게 예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해산을 할 수 있습니까? 네네. 그러면 조합장 그것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총회를 저희 거치면 되죠. 그러면 구청에 그 담당자분하고 해가지고 그 뭐 이야기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예. 자,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3-1이 제일 빨리 조합도 설립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를 해산시키고 우리를 홀대하느냐라고. 아니 홀대는 예. 사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3차에 대해서 최초에 이런 사업을 해봅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 갈 게 아니고 모아타운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모아타운 사업을 갈 때는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서울시가 우리 동네를 이렇게 만들 거야라고 하는 계략적인 사업 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죠? 이게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이 관리 계획이 완료가 된 것이 2025년인가요? 네. 2025년에야 우리 동네를
세구 한 5천 정도, 용적률 300%로 이렇게 땅을 합쳐서 하시게 되면 종상향을 시켜주시겠습니다라는 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합은 빨리 설립을 했지만은 서울시의 관리 계획이 만들어진 시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먼저 조합을 설립한 곳에서는 나는 좀 억울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대 한 300억 정도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신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나은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예, 안녕하세요. 3회 2구역 조합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여기 3-1의 임원분들, 여기 3회 2구역의 임원분들이 수없이 이현숙 조합장님과 대면하고 만나자고 회유도 해보고 찾아도 가봤습니다.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조합원들 어느 누구도 모르실 겁니다. 여기 이사님들, 양쪽 이사님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가서 회유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돌아온 건 일방적인 문자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 조합원을 상대로. 저한테 문자 하나도 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3회 2구역 조합장을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다고 하고 양아치라 하고 여기 대표를 고소하고 다 무혐의 났습니다. 저도 무혐의 판정 받았습니다. 판정이 났는데도 검찰에 또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무혐의 판정 받았습니다. 제대로 아셔야 될 우리 조합원들은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건 이현숙 조합장입니다. 이 점을 우리 이 구역에 모이신 전 조합원이 아셔야 할 겁니다. 꼭. 좀 울컥하신 것 같은데 진짜 네 말씀하십시오. 문자로 계속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3차 카톡 단체방인가 뭔가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이 상황이 왜 부모 이렇게 다들 뭐 이런데 상황이 해결 안 되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럴 거면 3-1 조합원들이 모여서 회의만을 뭐 몇 프로 이상 하면은 뭐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체 조합은 10% 이상의 발의면 가능합니다. 네, 오늘 같은 모임도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이 모임을 주도적으로 조합장이 없으니 조합원들 모으기 힘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회답을 듣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며칠날 3-1 조합원들 네네. 모여라. 그러면 한 달 안에 해임된다. 뭐 이렇게 조금 오늘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보다 제가 유야무야 넘어갈 건 없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우리 조합장 해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바로 후속적으로 해임에 관계되는 업무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 전체적으로 우리 3-1-2 통합구역이 저렇게 발족되고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저 또 하나 건의해도 돼요? 보아주택이라고 문자가 오긴 하는데 그 일반 전화여서 저희가 물어볼 거를 못 물어보거든요. 전화번한테 문자로 뭐 아까 뭐 그런 톡이 오면 보내주세요 그랬잖아요. 네. 핸드폰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담당 직원을 통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장소를 좀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 한두 분 정도 더 질문을 받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 일어서 계시네요. 질문 아니신가요? 자, 긴 시간 동안 저희가 두선문 설명이었습니다. 저희도 답답하고 좀 속상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하소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여러분들 손으로 반드시 3-1구역과 2구역의 통합을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공동 시행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도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죠? 저희 혹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위해서 우리 나가는 입구에 저희 동의서 작성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오셨으니까 돌아가시면서 동의서 하나 작성해 주시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서를 많이 써주세요.